누가 언론사를 소유하냐, 언론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겠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담게 깨어있는 지식인의 세상 바라보기 인텔리티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뉴스 많이 보십니까? 별로 못 보죠. 왜 그럴까요? 왜 언론을 지금처럼 보도를 할까요? 우리가 조중동 대 한경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중동은 뭐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한경오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지칭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경오 대신에 한경내를 쓸게요. 내는 석간신문인 내일신문을 일컫습니다. 내일신문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입니다. 그럼 조중동은 왜 보수 목소리를 내고 한경내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까요? 기자들이 보수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자들이 진보라서 그럴까요? 사실 기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언론사를 소유하냐, 언론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는 목소리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 및 경영권을 통해서 한번 언론을 바라보죠. 먼저 종합일간지입니다. 사원주주 또는 국민주주, 즉 사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이나 목소리도 대변하는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경내입니다.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내일신문.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서울신문도 사원주주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유자가 호방건설로 바뀌었죠. 호방건설은 참조로 전자신문의 경영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회사, 나쁘게 얘기하면 족벌회사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즉 아까 얘기했던 조중동이죠. 조선일보는 TV조선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동아일보는 채널A의 모회사, 중앙일보는 JTBC의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편 3사를 각각 가족회사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 일가가 85%, 동아일보는 김성수 선생 후손이 61%, 중앙일보는 홍석현 회장 일가에서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참고로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시작된 언론사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한국일보와 문화일보죠. 근데 특이하게 한국일보는 대기업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데 중도적 목소리를 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보유하고 있고 세계일보는 통일교 유관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살펴보면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30%, 사촌인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 22%,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호텔 사장이 11%, 방상훈 사장의 장남인 방준호 조선일보 부사장이 8%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중앙홀딩스가 64.73%, 홍석현 회장이 15.63%를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사인데요. 중앙홀딩스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홍석현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씨가 55.8%, 홍정동 씨의 동생인 홍정희 씨가 37.2%, 홍석현 회장의 7% 등 93%를 홍석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세의 경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원주주회사, 가족회사, 대기업 집단 보유회사, 정교 집단 보유회사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언론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담겠죠. 그러면 사원주주이자 또는 국민주주인 회사는 소액주주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겠죠. 그러면 재벌보다 보수적이겠습니까? 진보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진보적이겠죠. 그래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가족회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그 소유주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죠.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친일 그 행적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크죠. 대기업 집단은 당연히 이제 재벌들의 목소리를 낼 거고 종교 집단은 종교 집단의 목소리를 내겠죠. 다음 이제 경제신문을 보면 경제신문도 종합일간지와 비슷해요. 가족회사이거나 대기업 집단이 보유하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가족회사인 매일경제신문은 종합편성 채널인 MBN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대기업 집단인 한국경제신문은 정경련 회원사가 지분의 55%를 보유하고 있는 정경련 기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1%, SK텔레콤이 14%, LG그룹이 14%, 삼성그룹 6%등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헤런드경제는 중흥건설, 아시아경제신문은 KMH, 이데일리는 최근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KG가 각각 최대 주주입니다. 세 번째로 TV 방송사를 한번 살펴보죠. TV 방송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공공에서 갖고 있는 공영방송, 그게 이제 KBS하고 MBC가 있고요. KBS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MBC는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장학회죠. 부산일보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민영방송으로 SBS가 있습니다. 태영그룹 계열사인 TI홀딩스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조중동, 매경은 각각 종편 4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상파는 SBS의 경우에 태영그룹이, KBS하고 MBC는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은 조중동, 매경이 지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경우 그러면 경영진은 누가 지명한다 그랬죠? 당연히 최대 주주인 대한민국 정부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명을 하겠죠. 근데 KBS의 경우에는 방송법으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KBS는 여당이 7, 야당이 4의 비율로 이사회를 각각 구성해서 여당이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MBC도 6대 3의 비율로 여당이 더 많은 이사를 보유하게 되죠. 그래서 KBS하고 MBC는 현 여당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목소리를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이나 KBS나 MBC 경영진은 문재인 정부 때 지명했기 때문에 진보적 목소리를 아직도 내고 있죠. 근데 이제 KBS 사장은 2024년 11월, MBC 사장은 2023년 1월에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후에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겠죠.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 처리는 유연하죠. 뭐냐면 집권 여당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지 상당히 미지수죠. 다음은 혼맥도를 통해 보는 언론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시면 GS그룹, 태평양그룹, 고려아연, 그리고 수원대 이렇게 다 혼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중심에 방상우 사장이 있고요. 그러면 중앙일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계열로 아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GS그룹이 혼맥으로 연계되어 있고 보강그룹, 그러니까 편의점 CU 모회사죠. 여기가 이제 형제회사고 JTBC를 지금 중앙일보가 보유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최순실 태블릿 보도 위에 삼성이 사돈회사인 중앙에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재벌과 혼맥은 물론 조중동, 매경은 자기들끼리도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하고 매일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면 혼맥이 결국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돈이 뭘 하는데 사돈이 뭐 잘못하고 있다고 남들 앞에서 떠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떠들겠죠. 그러면 사돈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죠. 사돈은 대부분 재벌이었고요. 이제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원주주나 국문주주에서는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은 족벌 언론이나 재벌 언론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인 종편 4사도 다 족벌 회사이고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그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보수의 목소리가 큰 게 언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꼭 매체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체명을 확인하시면 이게 진보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보수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의 목소리를 담는 데는 한경래, 그다음에 보수의 목소리를 담는 데는 한경래 이외의 것들, 신문들, 그리고 모든 경제신문. 그다음에 중도적인 목소리는 한국일보가 내고 있다. 현재 KBS하고 MBC는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주로 지금 현재 경영진이 문재인 정부 때 지명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 나중에 사장이 바뀌면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시니까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이 뭐 1대9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뉴스를 바라봐서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합시다. 그리고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다큐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내가 뉴스타파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어떻게 신문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